최저 기온이 29.2도로 반칙일의 최고치를 보인 가운데 한낮에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건설 공사 등 야외 작업을 하거나 용반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길을 걷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등 단순한 야외 활동 상황에서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폭염에서 오랫동안 야외 활동을 하면 여러 온열 질환들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체온 변화가 가장 작은 길로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 부곡여자중학교를 봅시다.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급식실에서 교실로 갈 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강한 햇빛 아래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아니면 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진 산책로? 실제로 학생들은 그늘진 산책로를 자주 이용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길이 체온 변화가 더 낮은 길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각각의 경로에서 체온 변화를 비교하려면 어떤 값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은 바로 피로도 계수와 피로도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햇빛을 받으며 야외 활동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늘보다 햇볕에서 걸을 때 태양에 더 노출되기 때문에 체온 변화가 더 클 것이에요. 피로도 계수란 그늘에서 걸을 때 체온 변화보다 햇볕에서 체온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따라서 그늘에서 걸을 때 체온 변화가 1이라면 햇볕에서 체온 변화는 K이고, 이때 K를 피로도 계수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햇볕에서 걸을 때 큰 체온 변화로 힘들어서 그늘에서보다 더 천천히 걷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체온 변화와 걷는 속력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피로도 계수를 햇볕에서 걷는 속력분의 그늘에서 걸을 때의 속력으로 다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체온 변화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체온 변화가 피로도와 비례한다고 가정한다면 피로도 함수란 그늘에서 이동거리 더하기 플러스 K 곱하기 햇볕에서 이동거리입니다. 햇볕에서 K배만큼 체온 변화, 즉 피로도를 느낄 것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어 계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부곡여중 내의 각 지점의 좌표와 경로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카카오맵에서 부곡여중을 검색하고 거리 재기 기능을 사용하여 거리를 재고 잰 거리를 바탕으로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에서 각 지점의 좌표를 표시합니다. 이제 시작점과 출발점의 좌표를 확인하고 건물과 산책로에 의한 그늘을 표시합니다. 우선 피로도 계수를 구해야겠죠. 먼저 스탠드에서 기존의 체온을 잰 후 스탠드로부터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장을 왕복하여 70m 걷습니다. 왕복 후 체온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 과정을 운동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하고 산책로에서 2번 반복합니다. 측정값은 이러하였고, 우리는 이 측정값의 평균 근사값인 2를 피로도 계수로 사용해 봅시다. 피로도 함수식을 세우면 이렇게 최소값을 구하기 어려워 미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 미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최적의 경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스넬의 법칙에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최단 경로로 가려고 한다는 성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스넬의 법칙은 매질의 변화에 의해 빛의 속도가 변하고 그 빛의 속도와 굴절각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를 피로도 함수에 적용해 볼까요? 앞에서 정의했던 피로도 계수는 다음과 같이 굴절각, 즉 최적의 경로로 가기 위한 걷는 각도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경로의 피로도 함수를 구해봅시다. 먼저 산책로를 지나지 않는 경로에서 그늘을 지나는 경로의 가로 길이를 x라고 하고 걷는 각도를 각각 세타1, 세타2라고 한 후 앞에서 세운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x는 55.32이고 경로를 나타내면 이러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로의 피로도 함수를 계산하면 95.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산책로를 지나는 길은 어떨까요?
햇볕을 지나는 경로의 세로 길이를 y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걷는 각도를 세타1, 세타2라고 한 후 다른 길이를 y에 대해 나타냅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y는 10.86이라는 계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로를 나타내면 이러하고 두 번째 경로의 피로도 함수 값을 계산하면 209.7로 첫 번째 경로보다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실제로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를 지나가는 2번 경로보다 산책로를 지나지 않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는 1번 경로가 피로도 함수 값도 95.02로 작은 체온 변화와 피로도가 최소인 경로였습니다. 또한 전체 경로 길이, 평균 속력, 이동시간 면에서 산책로를 지나지 않는 1번 경로가 쾌적한 최적의 경로라는 결과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따라 부고교 중에 길을 조성하면 안전하겠죠? 지금까지 부고교 중에서 스넬의 법칙을 적용하여 체온 변화와 피로도가 최소인 경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원리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2020년 기준 온열질환 환자는 70대 이상이 21.5%로 가장 많았고 50대, 60대로 50대 이상의 환자가 61%나 됩니다. 고연령층은 땀 배출이 잘 안 되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며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감소하여 특히나 온열질환에 취약한 것이죠. 특히나 부고교 중 근방에 노인분들이 많은데요. 앞에서 최적의 경로를 구한 원리를 바탕으로 경로당과 같은 공공시설 주변 길을 조성하면 노인분들을 포함한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겠죠. 날이 갈수록 더워지는 요즘 폭염 아래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합시다.